집은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건 듭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만화입니다. 지난 8월 11일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1주택자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등 카더라식의 얘기들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내 종부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시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기획재정부 변광욱 재산세제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개정안이 이제 새롭게 나왔잖아요. 네네.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6%까지 뭐 적용이 된다, 인상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종부세로 인해서 영향받는 사람 저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요? 세금에서는 과세 표준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은 그 15억짜리 아파트를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12억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럼 12억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닌 거고 그 한 분당 9억 원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15억 원짜리 집이 공시지가를 보면 12억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 12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닌 거고 공제라는 9억 원을 공제합니다. 그럼 결국 3억 원만 남겠죠. 그 3억 원에 대해서 종부세율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십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세 채 이상, 세채 이상. 다만 두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두 채가 조정 대상 지역에 모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은 세 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같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세율 체계가 있는데 6단계의 구간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에 계신 분들은 0.5, 가장 높은 단계에 계신 분은 2.7%의 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가장 낮은 단계가 0.6%, 가장 높은 단계가 3.0%, 즉 0.1에서 0.3%포인트의 세율을 인상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주택 이상자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즉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가장 낮은 구간이 1.2, 가장 높은 구간이 6.0, 즉 0.6에서부터 2.8%포인트의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종부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 주택분 종부세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가 보면 한 50만 명 조금 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다주택을 갖고 계셔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약 20만 명이 조금 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의 세율을 적용받으시는 분들은 다주택으로서 최고 세율이 적용받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적용을 받으시려면 갖고 계신 주택의 공시지가의 합가액이 94억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채의 집 또는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거기 때문에 비록 종부세가 인상됐다고 하지만 한 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 채 갖고 계시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은 6%가 적용된다. 그렇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 집이 좋아서 한 집에서 오래도록 우리 아가들이랑 함께 뭐 20년, 30년을 살고 싶어서 잘 골랐는데 집값이 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종부세를 내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올랐으니까 좀 억울하잖아. 그럴 때는 얼마나 내야 되는 거야? 주택을 오랫동안 갖고 계시던 분들은 과연 내가 투기 목적도 아니고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집값이 올라서 내 세부담이 너무 많아졌다는 내가 올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게 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살지 상황에 않았어. 취하신 분들일 수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종부세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에서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현금이 부족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종부세법은 현재 이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한 보완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을 오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방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금을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년에서 10년 동안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20% 내야 되는 세금의 20%,
10년에서 15년 동안 주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내야 되는 세금의 40%, 15년 이상 그 집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내야 되는 세금의 50%를 낮춰드리고 있고요.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에서 65세이신 분들은 20%, 65세에서 70세이신 분들은 30%,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40%를 낮춰드리고 있습니다. 중복 적용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가능한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기존에는 이렇게 최대 40, 50 합치면 90%잖아요. 근데 90%까지는 중복 공제가 안 되고 세액 공제 한도가 두 개를 합쳐서 내야 되는 세금의 70%였습니다. 근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그 한도를 80%로 높였기 때문에 한 주택을 오래 가지고 계신 분들 또는 현금 흐름이 부족하시는 노령층 등의 세부담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낮아진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막 사신 분들도 있잖아요. 5년 이상만 그러면 해당이 되고 5년 미만은 해당은 없다 이번에는. 취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공제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주택 이상 이제 뭐 다주택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수치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한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 시내에 약 공시 가격이 15억인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계신 분들, 공시지가 15억이면 작은 건 아닙니다. 약 20억 내외의 진짜. 아파트일 겁니다. 그런 아파트를 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내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년이 되면은 올해 3천만 원에서 내년에는 6,700만 원 정도, 약 3,700만 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하실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배 있고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네. 경우는. 네, 그리고 세 주택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세 주택이니까 조금 가격을 낮춰서 공시지가 12억, 시가로는 한 15억, 16억 정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집을 세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에는 약 4천만 원 내외의 세금을 내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늘어난 9천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부담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자 부부가 뭐 개별적으로 한 사람은 서울에 뭐 10억 원대 주택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지방에 3억 원대 주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가 어떻게 나와요? 개별적으로 나오나요? 이제 종부세는 그 세대별 과세가 아니고 인별로 과세하게 되어 그쵸,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만약에 부부가 집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남편분 또는 그 아내분의 명의로 집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돼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는 9억 원의 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남편분과 집을 공동 50대 50으로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집 가격의 절반은 아나운서님의 가세표준이 되는 거고 절반은 남편분이 되시는 건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자 6억 원씩의 공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둘 중에 한 분 명의로 서울의 집이 여기서 10억이 공시지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시고 또 한 분 명의로 지방에 3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신다고 할 적에 보면은 서울에 10억 원짜리 갖고 계시는 분은 6억 원 공제를 받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종부세를 내시는 거고 다른 한 분이 지방에 3억 원짜리 집을 갖고 계시는 분은 6억 원 공제를 받으면은 3억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은 세금을 안 내시는 거고. 없다. 자, 이러면 법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법인이 왜 주택을 가지고 있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종부세는 인별 과세고 법인도 하나의 인이기 때문에 또 6억까지. 그렇죠. 내가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세 채 가격을 합친 다음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6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한 채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한 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법인으로 한 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9억 원. 1세대 1주택이니까요. 이 법인은 6억 원. 이 법인은 6억 원. 21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6.17 대책에서 이런 법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가
종부세가 6단계의 누진세율 체계지만 법인은 3% 또는 다주택 법인은 6% 단일 세율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9억 또는 6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나도 못 받게 하나도? 네, 하나도 못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건설 임대 그런 데는 면제되는 거기 때문에 면제되는 그런 법인들은 세율이 아무리 바뀌건 공제가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면제되고 있는 법인들이기 때문에 세율과 공제에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이번 연도에는 적용이 아니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종부세, 올해 12월에 나갈 종부세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의 목적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갖가지 추측이나 또 잘못된 정보보다는 이렇게 정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그리고 믿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